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30분 정도 분량의 어, 메타버스와 관련된 강의를 준비하게 된 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전시와 예술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미래라고 이제 일단 제가 제목을 좀 뽑았고요. 이제 초중반까지는 아마 VR과 AR과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려드리고 중후반부부터는 아마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데 아마 제가 개발하고 있는 저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인데 잘 봐주시고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한 14년 정도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그 PC랑 모바일 게임 쪽으로 개발을 좀 하다가 한 6년, 5, 6년 전에 이제 뭐 VR, AR 개발 쪽으로 좀 전향을 했었고, 그 뒤로 이제 제가 PD라든지 아니면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자 레벨로 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작년 6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상현실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런 부분과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처음 이제 게임 개발자로 근무를 하다가 VR 쪽으로 전향하게 된 되게 의미 있는 좀 컨텐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에픽 게임즈에서 만들었던 데모 영상이에요. VR 데모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시죠. 이 데모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플레이할 수 있는 데모고요. 6년 전에 만들었던 데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데모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뭐 날라오는 총알을 잡아서 던진다든지 그 공간 시공간을 일그러뜨린다든지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텔레포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VR에서는 가상현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선사하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콘텐츠여서 사실 제가 이 콘텐츠를 느끼고 나서 내가 VR 콘텐츠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정말 강하게 들었던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이 영화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사실 VR에 대해서 가상현실에 대해서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영화이긴 해요. 이 영화는 어, 그 기계가 이제 인간을 점령해서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세상에서 인간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가상의 공간을 경험하게끔 하는 그런 세상에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네오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해커로 살고 있고 이 해커인 주인공이 그 해킹된 디스크를 보관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시뮬라크와 시뮬라시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의 장 보드리아드 선생님께서 이제 뭐 시뮬라크르나 시뮬라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가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사실 그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근무하면서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뭔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어, 사실 기존에 제가 개발하던 게임 컨텐츠 개발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계속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목마름이 좀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시뮬라크르는 원본에 대한 복제물, 그러니까 결과물을 의미하고 시뮬라시움은 복제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시뮬라시움, 이걸 영어로 하면 시뮬레이션인데요. 시뮬라시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시뮬라크르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뭐 현대 사회가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회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할 때 대부분 현실을 다 모티브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지가 있지만 이 지는 사실 디즈니에 의해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창작물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본과의 관계를 끊고 또 다른 원본이 되는 과정이 이제 시뮬라시온인데 여기서 이제 시뮬라시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미키마우스라는 원본과의 관계를 끊고 미키마우스라는 또 다른 원본으로 이제 복제가 돼서 이 복제물은 원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원본에 능가하는 현상을 하이퍼리얼리티, 초과실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 뭐 이게 게임이 됐든 가상현실 컨텐츠가 됐든 간에 원본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시뮬레이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찰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에서 찍었던 영상인데 사실 이 기기는 초기 VR HM이거든요. 오큘러스 아마 DK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써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 역시 이게 가상현실 그리고 임의로 만들어진 환경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하이퍼 리얼리티에 빠지게 돼요. 잠깐 영상을 좀 보시겠어요? 보시면 롤러코스터 컨텐츠입니다. 내려가기 직전에 뒤에 있는 사람이 등 한번 보시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바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VR의 큰 장점이자 재미난 요소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하이퍼 리얼리티 콘텐츠 도입하는 계기부터 편성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VR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경험인데 그 다양한 이제 뭐 제작사에서 이런 형태로 좀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컨텐츠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좀 보시면 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내가 이제 같이 컨텐츠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내가 이제 드래곤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렇게 에너지 바 같은 것도 채우고 텔레포트도 하고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렇게 그 경험을 체험하는 게 VR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런 형태의 이제 컨텐츠가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이제 닌텐도에서 개발했던 버추얼 보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아마 첫 상용화된 이제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품이 출시되고 성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25년 전 출시된 제품인데 이 제품의 디바이스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성능적으로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대중들의 외면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생각은 드는 거죠. 그대로 이런 이제 HTC 바이브라든지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제품군이 나오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기존의 VR 굉장히 고가의 VR 경험을 좀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한 단계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형태의 VR 체험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화되기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인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성능 개량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보이드라고 하는 콘텐츠인데요. 사실 떻게 보면 이게 정말 온전하게 구현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로 가장 어떻게 보면 VR 콘텐츠 체험을 잘 할 수 있는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콘텐츠들이 대부분 다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짧은 시간 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좋은 컨텐츠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가 좀 어렵고 또 이런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좀 비싼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좀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VR은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상의 여자친구가 나에게 껌을 먹여주는 그런 컨텐츠가 되는데 이것 역시도 짧은 그 껌을 먹여주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잠깐 한번 영상 보시죠. 그쵸? 아.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억지스럽기도 한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현실로 이런 경험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 일단 사실 버추얼 리얼리티를 소재로 한 영화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영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이런 영화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실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되게 좀 저도 좀 쇼킹했던 것 같아요. 잠깐 영상 보실게요. This will feel a little weird.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는 기계에 의해서 점령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This 주인공 네오가 is the console. 가상현실에서 이제 생활을 It's our 하는데 loading program. 이게 어떻게 We 보면 can load 인간이 anything 기계에 from 저항하는 그런 세계관을 clothing 가지고 있거든요. to 어쨌든 equipment, 이 모피어스가 weapons, 기계가 어떻게 인간을 training simulations, 조종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상현실 세계에 anything.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Is it really so hard to believe? Your 네, clothes are 실제에서 different, the 얘기를 plugs in your 합니다. arms and head are gone. Your hair is changed. Your appearance now is what we call residual self-image. It is the mental projection of your digital self. This isn't real.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여기서 smell, 지금 모피어스가 뭐라고 taste, 했냐면 and 실제에 see, 대해서 정의를 real is 내리는데 simply 실제란 두뇌가 electrical 해석하는 signals 전자신호에 interpreted by 불과하다고 your 얘기를 하고 brain.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This will feel. 일단은 우리가 사실 이제 그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뇌에다가 뭘 꽂아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아직 없고 또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대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HMD, VR HMD는 시각과 청각을 외부와 완전히 차폐를 시켜가지고 몰입감을 높이는 기술인데 결국은 이제 뇌와 현실 세계 중간 매개체가 되는 역할로 지금 VR HMD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까 뇌에다가 뭘 꽂아서 쓰는 형태의 기술까지 정말 진보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 그 VR HMD라는 거는 없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HMD 기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형태는 HMD 형태의 이제 한 5년 전, 4년 전에 이제 이런 트렌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VR은 여전히 아직도 그 개선이 됐지만 비싸고요. 불편한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2세대 기기가 오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수 많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편한 거는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2세대 기기가 오면서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또 경험 측면에서 좋은 그 어떤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큘러스를 좀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오큘러스가 가장 이쪽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하이엔드 제품인 이제 리프트 그리고 이제 가장 저렴한 제품인 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제품인 이제 퀘스트가 있는데 사실 지금 오큘러스는 페이스북은 퀘스트를 좀 밀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아쉬운데 사실 VR이라는 것 자체가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성능이 충분히 따라와야지 굉장히 고품질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렌더링 요소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고품질을 어떻게 보면 좀 포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사람 유저층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디바이스를 좀 배포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그 저렴하게 낮추면서도 어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스북의 어떤 가치라든지 방향을 이렇게 높게 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하이 퀄리티 디바이스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좀 아쉬운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2세대 기기, 뭐 지금 크로스 테스트 2까지 나왔고 내년에 뭐 내후년에 3가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이런 디바이스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개선돼서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꼭 HMD뿐만 아니고 이런 인터페이스도 같이 발전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지금 인터페이스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리모션 같이 그 가상의 손이 나와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별도의 이제 그 핸드 컨트롤러를 필요 없고 손 자체가 이제 그 컨트롤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긴 하지만 뭐 인식률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컨트롤러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햅틱 X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글러브 같은 것들을 껴서 가상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촉감 같은 것들을 이 입력된 글러브의 입력 장치에 압력을 통해서 현재 어떤 그 체험 몰입감을 높이는 형태가 되겠고요. 사실 가상현실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잠깐 영상을 좀 틀게요. 그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진행했던 그 힐링 컨텐츠를 개발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분사형 컨텐츠를 향을 분사시키는 방식을 좀 고안했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컨텐츠의 상황에 따라서 향을 분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제가 몰랐는데 되게 어렵기도 했었고
그 어렵다는 게 이제 향이 섞였을 때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된 향을 배출시키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이 제품을 그때 알았었으면 한번 도입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필름지가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되게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여전히 가상현실은 가상은 사실 무한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현실 세계의 벽에 늘 막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큘러스라든지 바이브 같은 걸 이용하려면 결국 한정된 공간을 룸 스케일에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개발자들이라든지 플레이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 중에서 가장 좀 획기적으로 풀었던 데가 이제 트레드밀 형태죠. 바닥에 발판이 달린 형태인데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입사했던 에티팹이라는 회사에서 의자 형태의 발판을 제공해서 가상 공간에 이동하는 형태예요. 잠깐 영상을 보시면 어쨌든 시각과 청각을 착배시켜서 보니까 이런 안전 문제는 있었거든요. 현실의 어떤 문제도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트레드밀 형태 발판을 가상한 형태가 어떻게 보면 VR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동 방식으로 또 대안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근데 이 방식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별로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고 또 가격적인 부분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전히 고민을 굉장히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HMD와 더불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같이 발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발전하겠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익숙하고 편한 디바이스로 쓰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이제 디바이스들을 활용해서 이제 LBE라고 하죠. 로케이션 베이스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국내외적으로 좀 잠깐 열풍이 불었지만 사실 이 비즈니스 자체가 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운영비, 그리고 회전율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았었고 무엇보다 이제 또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런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위기를 닥쳤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다시 이제 좀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매개체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까 방식이 그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실시간 렌더링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360을 이용해서 공간을 스캐닝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360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게임 엔진 방식과 360 비디오 방식 이렇게 스캐닝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 두 방식의 장단점은 좀 나눠지고 있고 사실 삼성에서 카메라 그래서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메라는 임무 중심인데 360 카메라는 공간을 스캐닝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에 저도 동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데 이렇게 뭐 HMD 기반의 어떤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든 아니면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실시간 렌더링 방식을 구현하든 또 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스캐닝해서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든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유튜버도 좀 재미난 그 활용 사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스코닝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먼저 좀 시도를 했었고 또 의미 있는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 서비스는 지금 중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우 발빠르게 좀 움직였던 좋은 사례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버추얼 스트리머 시장도 계속해서 좀 확장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스코닝 엔터테인먼트 김정현 팀장님께 좀 받았던 자료인데 지금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구독자 수, 조회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버추얼 스트리머도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 버추얼 유튜버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서 커머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유튜버는 뭐 도네이션 수익이라든지 캐릭터 IP, 공연 수익, 광고 수익, 행사 수익 같은 것들로 이렇게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이 영상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버추얼 유튜버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이거 이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YG 같이 연예기획사에서 잘할 수 있는 쪽이고 테크가 결합됐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ICT 기업들이 이런 분야를
진입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정말 액터, 연기자가 굉장히 몸값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 연기자를 잡을 수 없으면 이 서비스는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재현 팀장님 초상권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그 버추얼 유튜버도 굉장히 고가로 제작하는 방식이 있지만 또 이렇게 팀장님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이런 형태를 개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시장도 굉장히 좀 대중화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소재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가상현실 쪽에서 종사했던 분들이 좀 많은 이쪽도 변화를 겪은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VR 게임을 만드는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 기업들이 당장 이제 현금 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훈련이라든지 교육 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터닝을 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과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일상을 좀 공유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한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시기가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런 비대면 어택트에 대한 니즈가 많고 또 이것들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찾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화두가 됐었고 또 이 메타버스를 소재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스트링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분야를 일단 갤러리랑 전시 쪽으로 저희는 좀 일단 1차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좀 검색해 보니까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의 가속화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예전에 많이 익숙해진 방식이에요. 뭐 게임에서도 이미 많이 썼었고 사실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뭐 철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그 폭이 넓기 때문에 다 끼워 맞출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지금 트렌드가 뭐가 좀 이전과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 이따가 제가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이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메타버스의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진정한 후계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마크 주커버그는 그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그 가상현실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 있는 분야고 또 오큘러스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이 모바일 인터넷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코멘트를 별도로 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VR HMD도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또 그 이상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뭐 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풀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가 공간에서 줄 수 없는 실제감을 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 공간에서 존재하지 없다는 감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최근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기술, 트렌드가 올라가게 되면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돼요. 사실 검증된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어떤 얘기도 좀 의미 있는 얘기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저희 회사 제가 이제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는 일단 디지털 스페이스, 디지털 휴먼, 디지털 리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가장 기본 요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의 방향성이 결국 결정되는 게 회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전시 쪽과 이제 갤러리 쪽을 통해서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3요소가 가장 핵심인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당신이 언제 어디서든 예술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전시 쪽, 갤러리 쪽, 그리고 커뮤니티 쪽으로 나눠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VR이 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고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였고요. 아까 그 마크 주커버그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결국은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웹 방식을 좀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라든지 온택트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이런 메타버스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좀 구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보시면 웹 기반 가상전시 서비스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웹 에이전시들이 많이 뛰어들면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아까 360 이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형태의 스캐닝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게임 엔진에서 공간을 뭐 이미지로 뽑아내서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 이동하게 되면 다시 이미지를 로딩하는 방식으로 이동 처리를 풀었는데 사실 이 방식은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좀 다양한 인터랙션을 추구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방식이 분명히 맞고요. 또 이제 올해 이제 이런 부분이 웹에서 이제 실시간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지금 회사의 방향성을 웹에서 실시간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에서 렌더링을 하려면 그 웹에서 렌더링할 수 있는 방식을 또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찾았던 방식은 웹젤 방식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방식이 이제 이렇게 웹에서 한 줄 한 줄 코딩을 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저희가 개발하다가 드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 엔진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자라든지 아티스트가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공간을 디자인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개발팀에서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좀 배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뭐 지금은 유니티 엔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유니티 엔진에서 이렇게 플러그인 버튼을 눌러서 리소스를 쫙 뽑아내게 되고 그 뽑아낸 리소스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웹 서비스에 바로 올리면 이렇게 지금 웹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장점이고 두 번째는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서비스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그 세 건의 정보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두 개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소재로 한 거고요. 그 하나가 이제 아주대학교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한 6년 정도 같이 그 VR, AR 콘텐츠 개발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현재 이제 그 홍익대학교랑 PK 메타버스 갤러리 구축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스페이스, 디지털 휴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작가들이 자신의 미술 작품을 메타버스 공간에 올리고 또 거기서 거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춘천시에서 나왔던 건데 어쨌든 춘천의 소재인 이 하트 모양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춘천에 소재한 100여 개의 커피숍점과 제휴를 맺어서 뭐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스탬프 투어라든지 아니면 배치 같은 것들을 획득해서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스트림은 아트 갤러리를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컨셉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뢰 기관에서 뭐 갤러리나 전시 아니면 커뮤니티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획과 기술과 아트 디자인을 해서 하나의 지금 완제품 서비스를 납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워낙 지금 여러 군데서 그 협업이라든지 그 의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솔루션화 시켜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잠깐 이제 기획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갤러리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갤러리 같은 경우는 VIP 회원과 일반 회원들이 있는데 이 일반 회원과 VIP 회원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VIP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미술 작품을 많이 구매하는 유저들이 되는데 이분들이 구매해서 자신의 미술 작품을 자기만의 어떤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열을 하고 또 실제로 관람하고 뭔가 이제 방명록 같은 걸 남길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이제 그 위에 상위 슈퍼 관리자 같은 경우는 VIP의 어떤 권한을 또 획득을 해주고 처리를 해주고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일반 회원들 같은 아니면 일반 유저들 관찰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그 승인된 그 공간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실사풍의 어떤 그 웹에서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작가들이 자기의 어떤 미술 작품이라든지 아트 작품들을 올려서 다양한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3D 같은 경우도 처리가 되고 또 이렇게 사용자 참여형 컨텐츠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가 보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6월에 열렸던 서울 VR 엑스포 때 가지고 나갔었고요. 이렇게 웹 방식으로 사용자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도 접근해서 자기의 미술 작품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도큐멘트 같은 것들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열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바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이스 채팅이나 일반 채팅 같은 것들 하고 3D 오브젝트도 같이 올려서 뭔가 이제 변형을 가고 내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회사인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춘천 건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춘천을 랜드마크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공간 내에서
아주 간단한 미니 게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0여 개의 춘천에 소재한 커피숍들과 제휴를 맺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 메타버스는 이제 걸음마를 뛰어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사례가 많이 늘고 또 이런 데서 응원이 많이 된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양한 오프라인 전시 그 전자상거래들이 다 온라인에 지금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요, 30분 넘어갔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디지털 스페이스와 디지털 휴먼, 디지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결국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뭐 디지털 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저런 디지털 전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디지털 그 뭐라 그럴까요? 작품 같은 게 가치가 좀 지금까지 낮았던 이유는 복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인증에 대한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저렇게 또 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저렇게 커뮤니티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왕호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많이 하고 있고 또 버추얼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메타버스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것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커머스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전과 좀 아까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전에 이제 게임 같은 것들 아니면 뭔가 음, 기존에 이제 언급됐던 메타버스는 사실은 확장성이 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다양한 그 산업군들하고 융합이 될 수 있는 그 사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또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이미 우리가 그런 오프라인에서 커머스에서 지금 온라인 커머스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트렌드도 좀 보고 있는데 그 트렌드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뭐 디지털 암호화폐 이런 것들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지금 많이 어쨌든 많이 그 활성화 되고 있는 단계고요. 물론 그걸로 실무계는 아직은 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메타버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코로나19가 이제 그 커지면서 그 비대면 언택트에 대한 온택트에 대한 니즈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으로서 이런 디지털 스페이스와 디지털 휴먼이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존과 다르게 이 메타버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저희도 이제 빠르게 좀 대처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게임 개발자에서 VR의 컨텐츠 개발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임원을 달면서 지금 창업까지 오고 왔지만 이 14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늘 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우스운 말장난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비즈니스에서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안목, 해안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그런 사업가 중 한 명으로서 지금 이 시장을 열심히 바라보고 공부하고 또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기간 동안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스트림 메타버스 시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